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현미채식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저에게 현미채식이란, 첫 번째, 저에게 현미채식이란 제 건강의 구세주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번 제 동영상에도 소개를 한 것처럼, 음, 제가 심한 가로로 제가 말도 못하고 거의 기진맥진해서 일도 못하고 할 때 저를 다시 소생시켜 준 것이 현미채식이었어요. 음, 대부분 현미채식 하면 그런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사냐고 맛도 없고 어, 입에 달콤하지도 않고 거칠기만 한 현미를 어떻게 먹을 거냐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저희 샵에 오시는 손님들도 이 세상에 맛있는 거는 넘쳐나는데 현미채식을 하는 건 자신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저도 사람인지라 왜 그런 음식들이 안 당겼겠어요. 그런데 음, 제가 2013년도 현미채식을 시도했고 또 2015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또 시도했고 올해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현미채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건강이 굉장히 절실히 시급했고 제가 또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제가 건강을 해야 건강한 몸으로 고객들을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어요. 저에게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때 만난 것이 이제 현미채식이었고요. 저는 약이나 어떤 다른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대체요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분명히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혀 부작용도 없고 분명히 신은 인간에게 음식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음식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았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원형 그대로의 음식인 현미, 채소, 과일, 생견과류 이런 것들을 음, 생채식 우리가 흔히 이제 생채식이라고 하는데요. 생채식 형태로 저는 섭취하고 건강을 많이 되찾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몸에 좋은 자연 음식이라도 화식, 즉 불로 가열한 조리를 한 자연 음식들은 효소가 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어, 그다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큰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은 음식 그 자체가 되거든요. 그래도 다른 일반 음식에 비해서 현미 채식 요리는 상당히 우수한 방법이지만 제 경험상 현미 채식을 화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생식, 자연 원형 그대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를 내주고 살을 빼주고 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그 에너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음식인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피부 깊숙이, 마음 깊숙이 와닿고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미채식은 두 번째, 저를 찾게 해준, 저를 저답게 해준 고마운 음식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제가 현미채식을 통해서 살이 빠지고 또 건강을 되찾고 하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어, 저 자신, 저 내면 깊숙이 있었던 저의 이름 김영희를 찾게 해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살이 찌고 하면 자신을 잃어가잖아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네. 저 역시도 이제 그랬었는데요. 현미채식을 통해서 뭐 살도 빠지고 했지만 현미채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소생시켜주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생채식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게 맛이 없으면 사실 오래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6개월 이상 계속 현미 생채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맛이 없으면 이렇게 오래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현미 생채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미채식은 짱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별의별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굶기도 해봤고, 격렬한 운동도 해봤고, 그리고 다이어트 약도 먹어봤고,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봤고, 많은 다이어트들을 해봤는데요. 다 살은 뭐 그 당시 조금씩은 빠졌지만, 요요가 와서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이 쪘고 정신도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미채식은 굉장히 안전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배불리 포만감 있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도 잘 빠지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제가 아는 동생과 같이 식사일기를 매일 쓰는데요. 식사일기를 매일 쓰는 거는 서로에게 상당한 격려를 주는 것 같아요.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마음이 맞는 친구나 동생이나 또 기타 뭐 이웃들과 같이 식사일기를 매일매일 써가면서 서로 격려를 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채식도 생채식이지만 간헐적 단식을 병행을 했을 때 살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면서 잘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복과 공복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낮에는 우리가 이제 배부르게 현미채식을 배부르게 먹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지방을 더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미양을 조금 줄였어요. 근데 살이 찌셔야 되실 분들은 현미양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살을 빼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미양을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종이컵 3분의 2 정도면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이 양을 저는 지금은 한 30g 정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채소는 한 2접시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항성수 박사님께서는 하루 70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쌈을 싸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 메인이 이제 과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을 읽고서 이제 물은 별도로 먹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제 물 대신에 과일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여름에는 수박이 굉장히 수분 섭취하기에 좋은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박은 이제 여름에 주로 먹었고요. 요즘은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갈증이 나거나 목마르거나 이럴 때 이제 배를 껍질째 잘 씻어서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식을 하게 되면은 특별히 뭐 갈증이 나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내가 물을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농축된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분이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수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채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헐적 낮에는 주로 이렇게 현미 채소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양껏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복 12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체지방이 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복 16시간에서 18시간이 넘어가면 체지방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타거든요. 글루카곤 호르몬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데, 공복 16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호르몬이 굉장히 활발하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날씬하게 슬림하게 체중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 7시에 식사를 종료했다고 치면 그 다음날 7시까지,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가 12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는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러면 잠을 자면서도 공복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한 뭐 11시나 그때 만약에 아침 식사를 하시거나 과일식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5시간이 되잖아요. 15시간 공복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적응이 되면 시간을 1시간, 2시간 더 공복 시간을 추가해서 하시다 보면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사람마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신 노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요 정도의 공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찾아서 그거는 본인에게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샵에서 이제 경락이라는 관리를 손님들한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노동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시간 정도, 요 정도가 저에게는 맞더라고요. 제가 아는 식사일기 같이 쓰는 동생은 20시간, 뭐 어떨 때는 더 하기도 하고 별로 힘들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 동생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에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복 시간은 자기에게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복과 공복을 같이 병행을 하면 살이 굉장히 잘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픔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보통 배고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100%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잠깐 살은 빠질 수 있으나 그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서면 본능이 사실은 이 생각보다 의지보다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욕구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본능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를 해요. 우리가 배고프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폭식이 터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죠. 예, 뇌는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이제 지방을 축적하려는 그런 모드로 이제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현미채식 다이어트는 만복과 공복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몸에 무리가 없고, 이 뇌가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몸이 스트레스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낮에는 만복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껏 이제 먹을 수가 있고요. 메인이 저는 이제 과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하나, 제가 말하는 과일은 껍질째 먹는 거예요. 잘 닦아서 이제 먹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이제 과일 껍질에 농약을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저기 경기도 살 때인데, 거기 농협에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실제로 그 농장 주인이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판다거나 이런 행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있었는데 제가 그 농장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농약 문제를.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은 그 저농약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농약을 뿌릴 즈음에는 수확 시기 훨씬 이전에 뿌리고 또 그 사이에 뭐 태풍이 친다던가 비가 내린다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씻겨 내려간다는 거죠, 농약이.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가 또 씻어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세척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소금물에 담가 둔다던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아는 방법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샵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도테라 아로마를 쓰고 있는데 이제 레몬이 굉장히 그 살균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레몬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담가 놓는다던가 또는 저는 조금 제가 결벽증이 있는지 그 과일 껍질에 실제로 레몬 오일을 이제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박박 닦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기름기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일 껍질이 계속 닦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끌미끌 하다가 과일 껍질이 이제 수돗물에 이게 씻게 되면 뽀득뽀득해지거든요. 계속 닦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통 먹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일을 먹게 되면 껍질째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을 한 개, 사과를 한 개 내지 또 배를 한 개 먹게 되면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복과 공복을 같이 병행을 하면 살이 굉장히 잘 빠진다는 거.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전혀 몸에도 무리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현미채식을 해서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졌다. 그리고 아토피도 좋아졌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에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2012년도에 대구 영진고 그 고등학교가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황성수 의학 박사님께서 그 노력을 하셨다고 했죠. 황성수 박사님의 노력의 공헌으로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영진고가 1,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1인당 2,800원은 지원금 그리고 2,200원은 개인 부담으로 인해서 그 교직원과 학생들이 거의 한 60명인가 103일 동안 점심과 저녁을 현미채식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려워서 이제 박박 긁고 하다 보니까 아침이 되면 이불에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아토피가 심했던 학생이 103일 만에 현미채식 103일 만에 이제 완치됐던 사례, 그리고 또 온몸이 여드름으로 뒤덮였던 학생이 현미채식 103일 만에 완치됐던 사례.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뭐 피검사 결과, 뭐 소변 검사 결과, 뭐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었는데 굉장히 현미채식한 이후에 성적이 수직 향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평균 IQ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지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던가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또 뭐 직장인들, 머리를 써야 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현미채식을 꼭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후쿠야마 시립여대 스즈키 마사코 교수라는 분이요, 음식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신 건데요. 중학생 1169명을 상대로 남자 615명, 여자 554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A, B, C, D, E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면요. 이게 음식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아주 저처럼 자연식에 가깝게 먹는 학생 A그룹, 그리고 뭐 A그룹이 만약에 음식 식습관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그러면 B그룹은 좀, 그 다음에 C그룹은 보통, D그룹은 나쁨, E그룹은 식습관이 매우 형편없는 그런 뭐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 뭐 라면, 국수, 흰쌀밥, 뭐 과자, 그쵸? 예, 불량식품들 이런 것들을 그 외에도 많죠. 뭐 가공된 음식, 가공된 탄수화물, 또 고기, 그쵸?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우리가 일군 발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햄, 소시지, 베이컨은.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의심이 되는 물질이라고 이미 통계 보고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습관을 A, B, C, D, E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들이 정신 건강 상태를 울화, 신경질, 초조, 우울증, 멍한 상태, 자살 충동, 현기증, 집단 괴롭힘 피해자, 집단 괴롭힘 가해자, 등교 기피증 이렇게 나뉘어서 분석을 해 보니 식습관이 매우 좋은 학생들일수록 이런 정신 건강 상태가 점수가 상당히 양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식습관이 아주 형편없었던 E 그룹 같은 경우는 우라, 그러니까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이 98.1%가 나왔어요. 예, 식습관이 매우 좋은 학생이 24.9%에 비해서 식습관이 매우 형편이 없는 학생은 신경질도 잘 내고요, 77.3%. 그 다음에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95.1%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청소년 우울증도 지금 거의 1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단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이 그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죠. 요즘은 보통 피자나 치킨, 햄버거 학생들이, 그리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들 먹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여기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이 67.4%로 나왔어요. 그리고 불안 초조가 95.1%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 충동 역시도 26.2%가 나왔어요. 식습관이 안 좋은 학생들은요. 그리고 여기 조금 색다른 조사가 있는데요. 집단 괴롭힘 피해자와 집단 괴롭힘 가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집단 괴롭힘 가해를 하는 학생들이 28.7%가 식습관이 형편없는 학생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 가해자인 거죠. 그리고 등교 기피증.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우리가 음식을 형편없이 먹으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보면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그 아이가 들일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켜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은 이런 거 준비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에게 현미채식이란 정의를 제가 4번째는 영원히 함께 할 동반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현미채식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더 덧붙이고 뭐 덜 하고 이렇게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요. 5번째인데요. 현미채식은 저에게 자신감이자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사명감을 갖게 해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제가 현미채식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고, 또 현미채식을 통해서 살도 뺐고, 또 현미채식을 통해서 제가 자신감도 얻었고, 현미채식을 통해서 제가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실천해서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우울증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아닌 나라, 그리고 자살률이 1위가 아닌 나라, 한국. 그리고 뭐 3명당 1명이 암이 아닌 나라. 예. 그리고 고혈압과 비만과 당뇨와 지금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비만 환자는 몇백만 명 된다고 하고, 당뇨 환자도 뭐 500만 명,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이면에는 다 음식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 대체요법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독 프로그램으로 손님들을 관리하다 보면 음식을 아무렇게나 드시는 분들, 특히 고기, 육류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몸에서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질병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특히 우울증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아까 통계에서도 본 것처럼. 그러니까 현미채식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현미 생채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나에게 현미채식이란,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예,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구독 옆에 종 모양을 누르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업로드된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도 화이팅!